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퇴근하고 베란다 이제 나와요. 이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낮에 기온이 33도, 34도,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 때는 그래도 조금 선선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베란다 문을 딱 열고 나오니까요. 그 후덥지근한 그런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얘는 꽃대를 잘라주면 또 꽃대를 올려갖고 일부러 안 잘라줬더니 이렇게 쑥 올라왔네요. 이거 안 잘라주면 얘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잘라줍니다. 이거 또 잘라주면요 꽃대 또 올라와요. 성격 진짜 순한 것 같아요. 처음에 데려올 때는 까칠할 줄 알았거든요. 물도 좋아하고 순둥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골드 섀도우예요, 골드 섀도우. 오늘 짱이맘이요 한 4일 동안 휴무기간 갖고 그 휴무기간에도 저 엄청 바빴잖아요. 동분 서주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서 막 그러고 다녔는데요. 그러고 다닐 때는 이게 다육이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해서 그런지 진짜 피곤한 거 몰라요. 피곤한 거 모르는데 우리 회사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그렇겠지만 어쨌든 4일을 그렇게 이제 다육이들하고 실컷 시간을 보내고요. 오늘 출근을 하고 나니까 그 쉰 시간만큼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회사 직장 동료들이 거의 그랬어요. 거기다가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기는 틀었는데요. 후덥지근하면서도 이 몸이 그 더운 날씨에 이제 무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갖고 다들 그냥 힘들다, 너무 많이 놀았다, 노느라고 힘들어서 피곤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짱이맘도 그랬어요. 다육이 쫓아다닐 때는 힘든 줄 모르겠더니 이거 드라큘라가 이제 목대가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연두빛이 올라오면서 참 순둥 착합니다. 저분님께서 초보들이 키우기 쉬운 이런 것도 좀 해달라 하시고 어제 오늘 좀 숙제가 좀 몇 개 있어가지고 그 숙제하고요. 여기다 자리바꿈을 했더니 저 서롱마리아가요 완전 초록빛에 좀 말랐었는데 요렇게 활성화를 보여서 새 잎을 만드는 것 같고 핑크색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은 저 핑크색이 싹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자리바꿈을 했더니 저렇게 핑크색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요. 여기도 얘가 완전 초록초록 했었잖아요. 밑에 하엽지고 얼굴이 좀 찌그러지고 그랬었는데 얘도 색감이 살짝 들어오는 것 같은 무슨 조화인가요? 어쨌든 제가요 어떤 구독자님 어저께 저면관수 하는 거를 보여드렸더니 그 저면관수도 지금 요즘같이 날씨 더울 때 사실은 위험지수가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는 저면관수를 가급적이면 안 해요. 여름에는 그냥 소량 물관수 이제 물을 줄여야 될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얼굴이 좀 이렇게 햇빛이 부족해서 얼굴이 딱 펴지고 물이 좀 약간 과한 듯이 얼굴이 이렇게 벌어지는 아이들은 물을 또 조금 아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개별 관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말라트린 아이가 있어서 여기다 저면관수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 동안 담궈 놓느냐, 물 높이는 어느 정도 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 어저께 담궈 놓고요. 아침에 출근하기 바빠가지고 꺼내놓질 못했어요. 꺼내놓질 못하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이 아이가 또 물이 너무 과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주름이 안 펴졌죠? 이렇게 물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저면관수를 만 하루를 담궈도 안 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면관수도요 답이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한두 시간 만에 얼굴이 착 펴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만 하루를 담궈놔도 얼굴이 안 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제가 초보 1, 2년 차 때 선배님한테 한번 이렇게 저면관수를 했는데 물 흡수를 못하는 아이들은 상면에서도 같이 줘요. 이렇게 오늘 물 주려고요. 좀 꺼내놔서 물이 좀 너무 과해서 걱정을 했더니 물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물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이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다육이 상태가 천차만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있고요. 오늘 제가 저녁에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어저께 제가 모모다육에서 품어온 신입들도 이렇게 있어요. 영상에 보여드린 예쁘다 하고 막 신나서 노래를 불렀던 아이들 저도 그대로 품어왔어요. 영상에 보여드렸던 아이 그대로 품어왔는데 요거 이따가 책상에 갖고 가서 한번 제가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퇴근하고서 이제 베란다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데요. 보통 제가
평소에 분갈이 했던 아이들을 이 밑에다 놓거든요. 이렇게 밑에다 놓고 얘네들이 한 6월 1일 날 정도 분갈이 했던 것 같아요. 천물 아직 안 줬고요. 보세요. 6월 1일 날 천물 아직 안 줬고, 집에서 키우던 아이도 요거 에일린이에요. 거리대에서 저 구석 끄트머리에 수영도 난해하고 각몸이고 제 베란다에서 뭐 5년 6년 컸던 에일린을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뿌리 정리 안 하고 여름 분갈이로 그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서 한 열흘쯤 되었다 싶어서 오늘 천물을 좀 줘볼까 하고 사실은 물통을 들고 나왔어요. 이 아이들 살짝 둘러서 천물을 줄까 하고 생각하고 살펴봤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 아이가 천물도 안 줬는데 분갈이 한 지 딱 열흘 됐는데 다른 애들은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물 받아 먹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빌레는 성격 순하고 착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뿌리 활착을 좀 덜해서 흔들거리는 건 있는데 저렇게 하엽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거는 물을 줘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33도, 34도까지 올라가니까 여기도 다 이 분갈이 한 애들이에요. 이거는 위즈비티, 이름이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런 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름에 저는 조금 순둥하게 키우는데 이것도 다 각자 달라요. 이건 달피나고, 이 아이는 이게 로즈스텔라도 하엽을 좀 만드는 게 이 아이도 물을 주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오늘 물 주는 거를 물통을 들고 나왔다가 안 주려고 지금 참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아이는 퍼플레인인데요. 물 찼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덥고 분갈이 해놓고 나서 날씨가 후덥지근하며 통풍이 또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아이 건강 상태가 이제 환경이 바뀌고 하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약간의 병색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세균 감염이 되었죠. 이거는 따로 격리해놓고 요 안은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약물을 주어가지고 물 찬 모습하고 달라요. 이 아이는 딱 분갈이만 했는데 이렇게 물이 찬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뽑아가지고 이쪽 자구는 못 살릴 것 같고요. 이쪽은 조금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얼굴만 깨끗하게 감염된 부분을 다 커팅을 하고 말릴 거예요. 여름에는 이렇게 달기가 아프면은요 무조건 격리를 시켜놓고 뽑아서 뽑는 게 상책이에요. 제가 샹그릴라도 그렇고 그런 아이들 안 뽑으니까 왜 안 뽑을까 하셨을 건데, 이렇게 이제 아무런 분갈이만 해놓고 아무런 물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됐는데 다육이가 아프면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뽑아서 말리는 거. 그리고 여름에 어쨌든 다육이들이 좀 시원찮고 메롱메롱 아픈 티를 낸다 하면 되도록이면 날씨가 더울 때는 뽑아서 말리는 거, 이거를 추천을 드려요. 물을 주는 것보다 또 약을 주는 것보다 여름에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무조건 뽑아서 말리는 거. 여름 동안에 그냥 내비뒀다가 가을에 심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야 다육이들이 더 안전하다는 거. 이게 날씨가 더우면 이 아이들도 생육도 멈추고요. 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물의 양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걱정되면 조금 말라서 보기가 안 좋아도 하엽이 지더라도 말리는 게 더 나아요. 날씨가 더울 때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온도가 뭐 1도 2도라도 내려가서 30도 이쪽 저쪽, 저는 이제 기준을 30도를 잡는데 30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하면 조금 물관수를 해도 되고, 30도 이상이 올라간다 하면 물주기를 조금 참고 이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답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 또 앉았어요. 그래서 분갈이한 아이들이 물찬 아이가 보여가지고 제가 물주기를 조금 지연시키려고요. 보통 여름에는요 2주 정도 있어도 괜찮고요. 예전에 제 매니아님들 중에서는 한 달 동안 물을 안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달까지는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2주가 지나서, 최소한 2주가 지나서 이렇게 더울 때 30도 이상이 넘어가면 2주 지나서 천물을 소량관수, 천물을 주는데 이 얼굴에 닿게 주느냐 뭐 이런 것도 여쭤보시더라고요. 여름에 더울 때는요 되도록이면 얼굴에 로제트에 물이 닿지 않게 이렇게 천물을 화분에 둘러서
이런 식으로 둘러서 살짝 소주잔을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그렇게 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 말씀드린답니다. 이 아이들 궁금하시죠? 뭐 영상에 다 보여드린 아이들이라 궁금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저도 오늘 이 아이들 보면서 피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잠깐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방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 걱정됐어요. 어저께 그냥 이 박스채 이렇게 강보에 쌓인 채로 베란다 바닥에다 그냥 놔두고 오늘 낮에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싸서 놓은 아이들이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통풍이 안 되면 또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바뀐 데다가 통풍까지 안 되게 이렇게 박스에다 놓고 간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오자마자 이렇게 이제 애들 풀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무작위로요. 이 아이들 영상에 보여드렸어요. 파이어 플라워라는 아이인데요. 요거는 약간은 어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번도 안 키워봤고요. 요 자주색 라인을 갖고 있으면서 입장이 좀 프릴처럼 이렇게 큼다막한 게 요게 이제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프릴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처음 보는 아이라 한번 키워보려고 저도 파이어 플라워 뭐 이렇게 한번 데려왔습니다. 가격도 착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8,000원이었나? 뭐 그랬어요. 그 중에서 얼굴 하나 숫자가 더 많은 아이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거의 다 비슷비슷 똑같았어요. 이 똑같은 아이들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것도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어 플라워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연두빛도 이쁘고요. 자주색 라인을 갖고 있는 것도 이쁜데 이 아이가 약간 이 추비바니도 저거 묵둥이로 데려왔어요. 어린아이는 제 키핑장에 하나 있거든요. 키우는 아이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어요. 하나는 시집 보내고 근데 요렇게 물 들이기까지 키워보질 못했어요. 완전 묵둥이 추비바니인데 추비바니는 제가 한 2년 넘게 그렇게 한 두세 개를 키워봤는데요. 이 아이가 성격이 굉장히 순둥 착해요. 병충해도 강한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입장이 두툼한 아이 치고는 자구를 잘 다뤄줘요. 자구를 다산의 여왕처럼 많이 다뤄주는 건 아니고요. 하나씩 그렇게 다뤄요. 그게 아주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구를 제가 띄워가지고 또 분리시켜서 심어주곤 했었는데 아주 순둥 착한데 색감이 이렇게 다져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히려 그 햇빛에서 봤을 때보다 이 집에서 보는 게 더 안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는요, 제가 거기 농장에서 볼 때는 조금 작게 봤거든요. 작게 봤는데 집에 데려오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작게 보고 데려온 아이들이 사이즈가 집에서 오면 크더라고요. 막상 이 집에 있는 제가 많이 쓰는 화분하고 대조를 해보면은요, 사이즈가 조금 커요. 요즘서 그렇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농장에서 볼 때는 좀 작고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겠다 해서 데리고 오면 의외로 9cm, 10cm 화분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추비바니도 그렇더라고요. 로제트 그 중에서 뭐 중간 정도 아이 뭐 그렇게 데려왔어요. 보통 2두, 3두였는데 요거 이제 얼굴이 약간 큼다막한 아이로 데려왔습니다. 이쁘죠? 추비바니. 순둥 착한데 성격을 알으니까 이렇게 묵은둥이로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비바니 데려왔고요. 얘도 진짜 예뻤어요. 얘도. 그날요, 완전히 무슨 여름 다육이 같지 않고 가을 다육이처럼 그렇게 색감이 들어 있으면서도 건강세가 좋은 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연두빛도 속에서 이렇게 형광빛으로 갖고 있는 것도 이쁘고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색감을 안 빼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아주 이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물을 빼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다육이들이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색을 좀 덜 빼요. 요것도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다육이들이 보통 기본 한 3, 4년 이렇게 묵어지면 색감이 잘 안 빠지고 또 살짝 빠졌다가 다시 들고 그런 게 있고요.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또 물을 들이려면 2, 3년 시간이 또 더 걸려요. 근데 요런 아이는 어떤 식으로 물이 드는지 저도 이제 안 키워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추비바니는 키워봤다고 이렇게 묵둥이를 보니까 아주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비바니도 데려왔고 또 하나 제가 아주 진짜 예쁜 아이가 누구냐면 요거였어요. 더스트로즈도 제가 한 3개, 4개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아주 착한 국민이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완전 보라색이 있는 아이를 한 3개, 4개 그렇게 키웠고 키핑장에
다 데려다 놨어요. 베란다에서 사랑댐 실컷 하고 키핑장에 전부 데려다 놓고 국민다육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오시는 손님한테 이제 하나씩 둘씩 들려서 보내다 보니까 지금 하나 남았나 두 개 남았나 그럴 거예요. 여기는 살짝 화산기가 있긴 있는데요. 제가 영상에 보여드린 아이 중에서 조금 얼굴이 큰단막하게 이 아이가 색감이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 조금 덜했어요. 더 진한 아이를 데려올까 하다가 등치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이걸 데려왔더니 의외로 등치가 크더라고요. 이게 10cm 정도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화분에 꽉 차게 넘치게 그렇게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더스트 로즈도 묵으면 요렇답니다. 그 보라색이요. 완전히 핑크색으로 되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인데 국민다육이 중에 국민다육이라 아주 순둥하고 착하고 가격도 착하고 이쁩니다. 그래서 더스트 로즈도 하나밖에 없길래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요것도 아주 이쁘죠. 이 살구빛 종류 중에 이렇게 여름인데도 완전히 이렇게 살구색을 갖고 있으니까 또 이쁘더라고요. 요거는 스노우 샨이라는 아이예요. 안 키워봤어요. 근데 비슷비슷한 아이가 많죠. 약간 오팔리나하고 뭐 프레누필 같은 것도 있으면서 미인필도 있으면서 아주 묘하게 생겼는데 살구빛을 갖고 있는 게 이쁘더라고요. 삼두고 요거 8cm 화분이고 베란다에서 키우면 괜찮겠다 싶은데 여름에 입장이 두터운 아이들은 이제 물을 조금 많이 아껴가면서 좀 박하게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요겁니다. 요거는 아주 묘한 변이성 금인데요. 이 입장이 이렇게 둥그스르게 이렇게 똑고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울퉁불퉁해요. 약간 그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뭐 그런 아이들처럼 입장에 색금이 이렇게 들어간 게 묘하고요. 안 키워봤죠? 자, 오피뉴라는 아이예요.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키우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보면 다 신상이죠. 오피뉴를 이렇게 묘한 색감이 색금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성격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조금 까칠할지 아무래도 변이성이 많은 아이들은 까칠한 아이도 있고 둘 중 하나예요. 아주 순둥하거나 까칠한 게 있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까망둥이는 조금 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약간은 까칠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멋진 모습에 포스가 있잖아요. 돌기도 살짝 나올 것 같고 색금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오피뉴를 하나 품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요거는 영상에 제가 키워보진 않았는데요. 다른 분들 영상, 판매 영상, 실시간 방송 영상 뭐 이런 데서 조금 봤던 것 같아요. 이름이 조금 익숙하더라고요. 모습은 약간 생소했는데 이름이 조금 익숙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뭐 이런 정도?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 지식이라고 할 수 없죠. 이름이 해돋이에요. 해돋이인데 철하고 피멍을 갖고 있고 이렇게 생얼에 철화로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9cm 포토에 지금 이 아이 로제트가 한 7cm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리 차지도 하지 않으면서 크기도 적당하면서 한 번도 안 키워봤고 피멍에 녹빛을 갖고 있는 것도 모습이 이쁘고요. 한쪽에 철화 한쪽 생을 갖고 있는 것도 조금 이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돋이 유명세를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요 해돋이를 하나 또 품어왔습니다. 로제트는 7cm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베란다에서 딱 한번 키워보려고 해돋이를 한번 품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해돋이 키우고 계신가요? 키우고 계시면 정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예요. 요건 또 국민다육이 중에 국민다육이고 그 초보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죠.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저도 초보 때부터 키웠던 아이예요. 베란다에서도 키웠고 처음 1, 2년 차 때 참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키핑장에 데려다 놓은 아이 뭐 아주 초보 때 키웠던 아이 한두 개 뭐 이 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집을 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를 왜 데려왔냐면요. 얼마 전에 숙제를 내주시는데 그 탑핑크하고 요 블루 서프라이즈하고 로라하고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베란다에 블루 서프라이즈가 없더라고요. 그 숙제를 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탑핑크하고 로라만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이 블루 서프라이즈가 없어서 못 보여드린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예전에 키웠던 기억을 더듬어서 베란다에서 블루 서프라이즈를 한번 키워볼까나 하고 두스도 예쁘고요. 수영도 예쁘고 이거 가격도 굉장히 착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8cm 포트에 수영도 예쁘고 보라보라하게 색감이 들어온 것도 이쁘더라고요. 살짝 백분감이 있고 이런 아이들도 약간은 뭐 물을 과하게 주지 않고 하면 여름을 무난하게
글쎄요, 저도 장담은 못해요. 올여름이 워낙 또 예보가 더위도 일찍 왔다 하고 장마 비도 많이 온다 하고 하니까 뭐 걱정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아까 잠깐 입찬 아이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여름이니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약간 생각도 되고요. 여름에는 뭐 한두 아이 아프면서 또 데려오면서 뭐 그렇게 키우지 하고 생각하니까 크게 스트레스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8아이를 데려왔답니다. 마음껏 품어오고 싶었는데 한정이 없겠더라고요.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 아이들 뽑아갖고 오는데 선택 장애를 진짜 많이 일으켰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 품어올 수는 없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품어오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요 다음번에는 그 기대치 있죠. 더 예쁜 아이? 어떤 아이가 올까? 뭐 이런 기대치 그게 생기니까 그래도 조금은 거르겠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정말 피곤해서 그냥 그대로 눕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육이들을 또 보니까 또 창문도 열어놓고요. 살랑살랑 이 더위가 가시면서 바람이 조금 들어오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여름이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이렇게 신입들 데려오면은요. 이런 아이들은 뽑아가지고 하루 이틀 좀 말렸다가 심어주면 아무래도 자리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아까 것처럼 그렇게 물 차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말려서 심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아이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래도 강보에 쌓여있는 게 오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풀어가지고 바닥에 좀 시원한 데다 놓고요. 목요일, 금요일 뭐 요때쯤 분갈이 해서 예쁜 화분에 식재해가지고 그 식재된 모습도 하나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보다 먼저 온 아이들도 아직 분갈이 못하고 베란다에 그냥 있어요. 그래도 제가 휴무기간에 손을 못 대고 바빠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좀 뽑아서 하루 이틀 말렸다가 그렇게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런 아이들 보시고 힐링하시라고 저처럼 오늘 피곤한 하루를 보냈다면 다육이 보시면서 하루 피로를 푸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짱이만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